인생의 길을 오래 걸어오면 남는 것은 결국 사람뿐입니다. 재산도, 명예도, 젊은 날의 꿈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지만 그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얼굴만은 끝내 마음에 남습니다. 그러나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되 의존하지 말라. 그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거대한 산업을 일으켰지만 동시에 인간의 이기심과 허망함도 누구보다 깊이 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람을 많이 아는 것보다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둘 것인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땐 밥 한 끼에 웃고 울며 사람을 판단하지만 나이가 들면 밥값보다 무거운 것은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밥을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밥을 먹는다. 나태주 시인의 이 말은 정주영의 철학과 닮았습니다. 인간관계는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며 함께 삶을 견디기 위한 동행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너무 자주 관계의 효율을 따집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만 찾지요. 하지만 정주영은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믿어야 큰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진심 없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젊을 때와 달라야 합니다. 젊을 땐 확장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정화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갉아먹는 관계, 의무감에 억지로 이어가는 인연은 과감히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냉정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잘라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만든다. 그 말 속에는 묵직한 통찰이 있습니다. 억지로 맺은 관계는 억지로 끊어야 하지만 진심으로 맺은 관계는 굳이 끊지 않아도 시간이 그 무게를 알아서 가려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인맥이 아니라 마음을 편히 나눌 수 있는 단 한 사람입니다. 밥 한 끼를 함께 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침묵 속에서도 편안한 사람, 그런 이가 곁에 있다면 이미 부자로 살아온 인생입니다. 정주영은 말년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내게 남은 건 돈이 아니라 나를 믿고 끝까지 버텨준 몇 사람뿐이다.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사람을 남기는 것이었다는 걸. 밥 한 끼의 철학, 관계의 진짜 가치. 정주영 회장은 식사 자리를 단순한 밥상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을 드러내는 자리로 여겼습니다. 그는 밥을 사주는 사람보다 밥을 함께 먹어주는 사람이 더 귀하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사소한 한 끼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의 온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밥 한 그릇을 나누는 일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외로움을 덜어주는 일이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나태주 시인이 살기 위해 밥을 먹는 거지 밥 먹기 위해 사는 건 아니다 라고 한 말은 정주영이 평생 몸으로 보여준 철학이기도 합니다. 정주영은 늘 새벽같이 일어나 일꾼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밥상에 권위를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숟가락을 함께 들고 그들과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같이 먹는 게 사람 사는 거야.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의 높낮이는 자리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밥상머리에서 드러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와 함께 밥을 먹은 사람들은 밥보다 그 따뜻한 시선을 더 오래 기억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식탁에서의 시간이 점점 소중해집니다. 누군가와의 식사에는 시간의 선물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나태주 시인은 그 사람이 나한테 밥을 얻어먹은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시간을 얻은 것이라고 말했지요. 그 말처럼 누군가 내 곁에서 함께 밥을 먹어준다는 건 그가 내 외로움을 덜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밥값은 돈으로 치를 수 있지만 그 시간의 값은 평생을 두고도 다 갚지 못합니다. 정주영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밥을 먹을 때 나는 상대의 눈을 본다. 거기에 거짓이 있으면 숟가락이 무겁다. 그는 밥 한 끼를 통해 상대의 인간됨을 느꼈고 관계의 진심을 가늠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계산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미소 짓는 사람을 믿었습니다. 결국 관계의 본질은 주고받음이 아니라 함께 있음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깨달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밥을 사주는 사람이 아니라 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인생의 밥상은 이미 차려진 셈입니다. 돈보다 관계, 관계보다 마음. 정주영은 돈을 누구보다 열심히 벌었지만
돈을 인생의 중심에 둔 적은 없었습니다. 그에게 돈은 수단이었을 뿐 결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사람을 위해 움직여야지. 사람이 돈을 위해 움직이면 반드시 불행해진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가슴에 깊게 스며듭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돈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결국 시간이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지탱하는 마음입니다. 노년이 되면 돈으로 맺은 관계가 얼마나 허망한지 알게 됩니다. 돈이 있을 때는 주위가 시끌벅적하지만 사라지는 순간 그들의 발걸음도 함께 멈춥니다. 정주영은 젊은 시절부터 그 사실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보다 사람을 먼저 챙겼고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돈으로 시작한 관계는 돈으로 끝난다. 그 말 속에는 인간관계의 냉정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인간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결국 자신도 돈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없고 인생은 서서히 메말라갑니다. 나태주 시인이 말했듯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는 돈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바로 마음입니다. 정주영은 위기의 순간마다 마음으로 사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현장 노동자에게도 기업가에게도 같은 눈높이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믿는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믿어라. 이 짧은 문장은 수백억 원의 계약서보다 강력했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신뢰로 맺어진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진심은 여전히 가장 값진 자산입니다. 돈이 줄어도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정주영은 생애 마지막까지 그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돈보다 관계보다 마음을 남긴 사람. 그것이 바로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돈은 사라져도 마음으로 맺은 인연은 평생 남습니다. 그리움의 무게, 보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견디는가. 세월이 흐르면 남는 것은 결국 그리움입니다. 보고 싶은 얼굴, 함께 웃던 시간, 이미 떠나버린 사람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그리움을 벗삼아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움은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야 하는 이유다. 그에게 그리움은 멈춤이 아니라 다시 걸어가기 위한 동력이었습니다. 나태주 시인은 생의 대부분을 보고 싶다는 감정으로 채워왔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가족을 떠나보내고 그 허전함 속에서 시를 썼다고 했지요. 정주영 역시 인생의 여러 이별을 겪었습니다. 동지였던 사업 파트너가 등을 돌리기도 했고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슬픔을 원망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는 건 그 사람이 내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리움은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비어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마음은 아프고 그 아픔이 우리를 시인으로, 철학자로 혹은 다시 일어서는 인간으로 만듭니다. 정주영은 위기를 맞을 때마다 자신이 잃은 것보다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실패 후에도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잖아.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 말 속에는 그리움의 힘, 상실을 견디는 인간의 강인함이 담겨 있습니다. 노년의 그리움은 젊은 시절의 열정보다 더 깊고 단단합니다. 이제는 달려갈 수 없지만 마음으로 껴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움은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사랑을 다시 가르쳐 줍니다. 나태주 시인은 보고 싶은 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게 내 인생의 과제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주영은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리움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 속에서 살아라. 그게 인생이다. 오늘 당신의 마음 한켠에도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남아있다는 건 인생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움은 결코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다시 하루 더 살아가게 만드는 조용한 불씨입니다. 진짜 내 사람, 변하지 않는 관계의 본질.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끝까지 남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평생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위기 속에서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젊을 때부터 사람을 믿었고 동시에 사람에게 수없이 배신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끝내 인간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한 명의 진짜 내 사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태주 시인은 남의 이야기를 쉽게 하는 사람은 결국 내 이야기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주영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고를 때 입보다 등을 보았습니다. 떠날 때 어떤 자세로 떠나는지를 보았지요. 조용히 물러서는 사람, 남의 흉을 보지 않는 사람, 이런 이들을 그는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반대로 남을 헐뜯고 자기 이익을 위해 말을 바꾸는 사람은 결코 곁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을 배신한 자는 언젠가 나도 배신한다고 한 이유입니다. 정주영은 현장에서 위기를 겪을 때마다 진짜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IMF 때 모두가 회사를 떠날 때 마지막까지 남은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 직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평생 잊지 않을 거야. 세상이 흔들릴 때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본질은 화려함이 아니라 변함 없음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새로움이 설레지만 인생의 후반부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감동이 됩니다. 말보다 행동, 약속보다 꾸준함이 더 큰 신뢰를 만듭니다. 나태주 시인이 말했듯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가장 고마운 사람이다. 정주영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바쁜 세월 속에서도 그를 조용히 지켜본 사람들. 그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인연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삶입니다. 평생을 살아도 변하지 않는 사람, 내 등을 지켜주는 사람. 그런 인연은 많지 않기에 더 귀합니다. 진짜 내 사람은 나를 꾸미지 않아도 편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자꾸 새로운 관계를 만들라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는 이제 남는 관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눈빛이 말하는 인간의 진심. 정주영 회장은 사람의 눈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절반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긴 회의 자리에서도 상대의 말보다 눈빛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 눈에 탐욕이 비치는지 진심이 있는지를 가늠했지요.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눈빛은 속일 수 없습니다. 나태주 시인도 눈이 맑은 사람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눈 속에 따뜻한 온기가 있고 거기에 미움이 없을 때 우리는 편안해집니다. 눈빛은 언어보다 먼저 마음을 전합니다. 정주영은 젊은 시절부터 사람을 관찰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많은 사람보다 묵묵히 일하는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진짜 능력자는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지요. 그 눈빛 속엔 계산이 아니라 책임이 있었고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의보다 현장을 더 중시했습니다. 사람의 눈빛은 책상 앞이 아니라 일터에서 가장 정확하게 드러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보다 눈빛으로 사람을 읽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인생의 연륜이 주는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는 겉모습에 끌렸다면 이제는 시선의 방향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지요. 눈빛이 따뜻한 사람은 세상과 화해한 사람이고 눈빛이 차가운 사람은 아직 세상과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주영은 늘 따뜻한 눈으로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단호했습니다. 눈이 흐린 사람에게는 큰 일을 맡길 수 없다. 그는 진심이 없는 눈빛 속에서 책임의 결여를 읽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의 눈빛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세상에 지쳐 흐려진 눈일 수도 있고 여전히 누군가를 향해 반짝이는 눈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맑아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나태주 시인은 사랑은 눈으로 들어온다고 말했습니다. 사랑도 신뢰도 존경도 결국 눈으로 전해집니다. 늙어가는 몸은 시간을 이기지 못하지만 따뜻한 눈빛은 나이를 이깁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남는 것은 돈도 지위도 아닌 눈빛 하나로 서로를 알아보는 진심입니다. 기다림의 철학. 인생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기다림은 젊은이의 특권이 아닙니다. 어쩌면 인생의 후반부일수록 기다림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이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기회를 기다리고 때로는 사람을 기다리고 어떤 날은 스스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성공은 빨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의 몫이다. 이 말은 나이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삶의 속도는 느려질지라도 방향만은 여전히 앞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태주 시인은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가장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기다림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건 그 사람의 시간을 함께 살아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게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다듬는 것도 또 하나의 사랑입니다. 정주영은 일을 추진할 때 언제나 빠르지만 사람을 대할 때는 느렸습니다. 그는 상대가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때가 오지 않으면 아무리 미뤄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다림의 대상이 조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성공을 기다렸다면 이제는 평안을 기다립니다. 젊을 때는 기회를 기다렸다면 이제는 이해를 기다립니다. 인생의 속도는 느려지지만 기다림의 깊이는 더 단단해집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자만이 진짜 주인이다. 조급함은 인생을 소모시키지만 기다림은 인생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기다림은 때로 고독합니다. 그러나 그 고독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귀환을 기다리든 잃어버린 자신을 다시 찾기를 기다리든 그 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처럼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자리를 지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의 끝이자 기다림의 본질입니다. 정주영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희망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언젠가 반드시 온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인생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다만 속도를 바꿨을 뿐입니다. 결핍이 주는 선물, 부족함 속에서 배우는 법. 정주영 회장은 젊은 시절 가진 게 거의 없었습니다. 손에 쥔 돈보다 꿈이 더 컸고 현실보다 의지가 더 단단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서 할 수 있었다. 이 말은 역설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결핍은 때로 인간을 망치지만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성장의 시작이 됩니다. 부족함은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밀어줍니다. 나태주 시인은 그리움, 사랑, 기다림, 그 모든 감정의 뿌리는 결핍이라고 했습니다.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감정은 괴롭지만 그 부족함이 바로 인간을 예술가로, 철학가로, 그리고 어른으로 만들어줍니다. 정주영의 인생 역시 결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가난했기에 계산 대신 행동을 택했고 배움이 부족했기에 누구보다 더 배우려 했습니다. 결핍이 그를 움츠러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핍은 그의 추진력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다 가졌다고 말하면서 안주합니다. 그러나 진짜 성장은 부족함을 느낄 때 일어납니다. 노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배우고 싶고 여전히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여전히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그 결핍의 마음이 바로 젊음의 증거입니다. 정주영은 늘 새로운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나이 70이 넘어서도 조선소를 짓고 80이 다 되어도 사업 구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핍을 이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도전의 연료로 썼습니다. 결핍이란 우리에게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완벽하려는 순간 인생은 멈추지요. 부족함이 있다는 건 여전히 채워갈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처럼 보고 싶다는 감정이 남아있다는 건 마음이 아직 식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정주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했습니다. 더 나은 기술, 더 나은 사람,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요. 결핍은 삶의 결함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여전히 성장하게 하고 멈추지 않게 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허전함, 외로움, 부족함, 그 모든 감정은 인생이 당신 안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용서의 힘, 나를 사랑하는 법. 정주영 회장은 평생 스스로를 몰아붙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조금은 용서해야겠다. 그에게 자기 용서란 실패를 잇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속에서도 자신을 존중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면 후회가 많아집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걸, 그 선택을 하지 말걸 하는 생각이 꼬리를 물지요. 하지만 정주영은 단호했습니다. 후회는 앞으로 가는 발걸음을 붙잡는 가장 무거운 돌이다.
나태주 시인은 자기를 용서해야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학대하는 마음으로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에게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잘한 일입니다. 정주영은 젊은 시절 실패한 사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실패 속에서 배웠고 그것을 새로운 도전의 자양분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된 날, 나는 다시 시작할 힘을 얻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용서의 힘입니다. 노년의 자기 용서는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시 시작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정주영은 완벽보다 진심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강하다. 이 단순한 말은 인생 후반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자신을 위로할 수 있고 아직도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말처럼 작은 성취에도 스스로를 칭찬하라.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시작이다. 우리는 이제 자신을 다그치기보다 기다려줄 때입니다. 당신의 삶은 잘못된 길이 아니라 필요한 시간을 지나온 여정일 뿐입니다. 정주영이 그랬듯이 오늘 하루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것이 인생 후반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어른의 품격,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주영 회장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일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은 단지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는 진짜 어른은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커지는 책임의 철학을 의미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젊은 세대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할 때를 압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내주는 일은 물러남이 아니라 세상을 더 넓히는 일입니다. 정주영은 언제나 시대를 앞서 달렸지만 그 끝에는 늘 다음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었고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말한 어른의 역할이었습니다. 나태주 시인은 진짜 어른은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응원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어른의 품격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내려놓음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달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얻은 지혜, 견뎌온 상처, 이겨낸 시간들을 다음 세대에게 건네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정주영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가 그늘을 만들듯 어른은 말없이 그늘이 되어야 한다. 그는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필요할 때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어른의 존재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역시 그 그늘이 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도 세상과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는 기다리고 바라보고 응원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의 무게가 다음 세대에게 빛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완성입니다. 정주영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일은 많다. 그러나 아직 세상은 가능성으로 가득하다. 이 말은 젊은이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남긴 유언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일 뿐입니다. 오늘 당신이 여전히 숨쉬고 있다면 그 자체로 당신의 시간은 지금부터입니다.